네, 개미들이 세상 모든 장대음봉을 피하는 그날까지 장대음봉의 전설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증권부 김근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7월 초인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가 2,300도 아슬아슬하게 지킬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네. 어떻게 시장 전망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전망이요? 일단 저는 네. 그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돼요. 후회를 하게 되는, 어떻게 기다려 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일단 물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딱히 하반기에도 막 그렇게 시장이 올라올 만한 좋은 이벤트들 아니면 또 경기 회복의 신호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약간 웹툰을 보거나 웹소설을 보거나 네. 조금 약간 미드를 시작하신다거나 넷플릭스에 좀 정을 붙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 6번째 시간 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네. 한번 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의 네. 차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월봉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한 2017년 정도에 또 액면 분할했다고 또 네. 예측하시는 분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8,500원. 네. 5만 전자. 예. 네. 거기에 네. 그곳이죠. 네네. 기자 밑에 보면 제일 긴 음봉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폭락 이렇게 써 있네요. 네네. 진짜 기네요. 오늘 특별. 예, 로고까지. 네. 네네. 국민주네요.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 진짜 누구나 대표. 다 가지고 있다는. 네네, 대장주죠. 네, 이게 지금 제보를 들어온 건 아닌데 또 워낙 삼성전자 하면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그 결산 기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소액 주주가 한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시는 그런 구독자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이제 촬영하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340조 정도. 네, 코스피 전체 이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20%에서 30%까지도 이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였는데, 한국전력이나 SKT, KT 이런 데를 제친 이후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항상 1위를 지켜왔던 액면 분할 물론 되고 나서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200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200~300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남 아파트 못지않은 못지않은이 아니고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상승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액면 분할 하기 전에 보면 200만 원을 넘고 막 되게 고가의 주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삼성전자 한 주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액면 분할을 했고,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훨씬 더 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주식이죠.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국민주가 됐는데요.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만 이제 투자를 해도 웬만큼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또 처음에 좀 욕심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잡주를 좀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좀 높은 상승률을 노리고 몇 년 동안 주식했는데 와이프 삼성전자 산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일봉을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 장대 음봉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월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이번에 좀 큰 하락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시작은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이나 비료나 아니면 또 옷감이나 이런 조미료, 설탕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전자나 반도체랑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야인데 그 고 이병철 회장께서 전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굳게 생각을 먹은 뒤에 1969년에 산유전기랑 합작사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지분을 완전히 넘겨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전자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전자 사업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제일 필요한 게 안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가 있어야 전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반도체 기술력이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때 반도체 시장이 한 80년대에서는 미국이랑 일본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 이건희 회장께서 계속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다가 그래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도체를 나중에 추후에 삼성전자로 흡수하게 되면서 지금
지금의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기틀을 닦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의 반도체를 너네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시선도 있었고 결국은 지금 보면 굉장히 또 지금 반도체 강국으로 또 거듭이 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때의 선택이 굉장히 훌륭한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당시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는 약간 후발주자로 좀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92년에 세계 최초로 64MB DRAM을 개발하게 되고 이후에도 이제 미세 공정화에 성공을 하면서 1기가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당시에 이제 엔고 현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길이 좀 넓어진 그런 벽도 좀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반도체와 전자제품 같은 제품들로 이제 무섭게 확장하던 삼성전자는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일본 10개 전자기업을 합쳐도 삼성전자 시총에 못 미칠 정도로 세계 최대 전자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딱 삼성전자 하면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한 게 후발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처음에는 막 일본한테 기술력을 약간 이렇게 좀 협력해 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아무런 밑바탕이 없었는데 그럼 네.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냐라는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조그만한 칩 안에 그 회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CPU나 메모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초정밀이 필요한 거고 엄청 공정도 미세해야 되고 그래서 네. 진짜 그냥 보통 기술력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분야 굉장히 진입장벽도 높고 지금 반도체가 하나가 좋은 최신의 용량이 좋은 반도체가 나왔다면 그 전에 반도체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자기가 더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저 무한 경쟁의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삼성전자는 근데 이걸 되게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뭐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진짜 억소리가 아니라 조소리가 나오는 몇십 네네. 조에 달하는 이런 투자 금액을 지금도 계속 쏟아부으면서 자기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개년도 결산 실적을 재무제표를 보면 해마다 투자 금액이 40에서 5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예, 뭐 이 정도 진짜 투자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훨씬 많은 이익이 나야 될 텐데 네. 그 정도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런 투자도 이제 가능한 거라고.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이제 크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 네. 말 그대로 다 하는 네. 그리고 이제 팹리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요. 예. 그 종합 반도체 회사 보통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예. 반도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도 할 줄 알고 생산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삼성전자에 맡기면 그냥 뭐가 하나 뚝딱 나오는 이제 네네. 그런 걸 반도체 종합회사라고 부르죠. 네네. 그래서 뭐 반도체 종류를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CPU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장 위주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약간 뇌 같은 어떤 그런 좀 그 단순히 저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이나 많은 기능들을 담당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제 팹리스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삼성은 메모리가 강자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팹리스는 비메모리 쪽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줄 아는데 대신 이제 팹리스는 아예 비메모리 반도체만 설계하는 전문 회사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그 팹리스가 설계를 해서 주면 그걸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이제 네, 그런 회사인 생산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기차,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런 데도 이제 반도체가 워낙 많이 네.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를 지금 뭐 따라잡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특히 이제 근데 6월에 주식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장도 너무 안 좋고 뭐 금리 문제도 있고 뭐 많죠. 뭐 실적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국한해서 조금 이유를 찾아보자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회사고 거기서 세계 1위라는 회사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러면 거기는 이미 장악을 한 거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그걸 파운드리에서 찾았거든요. 네. 왜냐면 파운드리 지금 세계 1위 업체가 이제 TSMC인데 TSMC의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수요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해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TSMC가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팹리스들을 맡기면 이제 TSMC 일감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러면 또 가격 같은 것도 결정권도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뭐 좀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도 비메모리 반도체 제대로 해보겠다. 네네. 그리고 파운드리 역량 우리도 좋다. 초격차를 통해서 이 대만의 이 기업을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여러 번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의 그런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인데 이제 5나노 공정이 있고요. 뭐 3나노 공정이 있고요. 뭐 10나노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더 얇게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TSMC가 지금 5나노 공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는 3나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뭐 일부 뭐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3나노 공정이 제대로 뭐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뭐 정정보도 나오고 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3나노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그 반도체라는 게 또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잘 안 돌아가고 오류가 너무 많이 나면 솔직히 가치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안정적인 5나노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런 3나노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래서 좀 주가에 조금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희 회장 뭐 어록 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 그쵸. 바꿔라. 유명한 발언이죠. 예, 그게 이제 뭐 93년에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온 삼성전자의 지난 역사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TSMC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퀘스천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습니다. 정말 확실히 잘 된다면 주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고요.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하락폭이 소위 말하는 역대급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IMF가 있었고, 예, 닷컴 버블 2000년 그리고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좀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 때는 한 70% 정도, 이제 금융위기 때는 한 48%. 네. 요번에 이제 고점이 96,000원대에 지금 뭐 56,000원대까지 왔으니까 맞아요. 한 42% 정도 네. 하락한, 네, 상당히 많이 하락한 네. 역사적으로 봐도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진짜 저점일지 아니면 한 무릎 정도일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30년간 이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는데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래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좀 더 뭐 지켜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삼성전자라는 대표 국민주를 가지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한 줄 평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욕심을 내시네요. 네, 오늘 한줄평 근우 뭐. 기자가 그럼 한 줄 평을 네, 한번. 한 줄 평은 국가대표 삼성전자 화이팅. 아이고 뭐야. 이거 약간 쇼츠 노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네. 삼성전자 주가를 뭐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네, 것 네, 같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진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잘 됐으면 네, 하는 정말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개인의 이익과는 크게는 상관없는데 네. 아주 네.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대음봉의 전설이 지금 6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조금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촬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쉽군요. 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입이 좀 풀리고 있었는데 네. 조금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또 이제 뭐 저희가 또 새로운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뵐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뭐 취재 과정에서 안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보자분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장대음봉 봉이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가장 긴 네. 이 장대음봉을 이거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이거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들어가?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주먹으로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주먹으로. 네. 주먹 안 다치겠어요 이게? 한번. 예.
아, 다칠 것 같은데.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촬영 같습니다. 바로 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손 조심하세요. 너무 내려가지 말고 차라리 흥보해라. 아. 차라리 흥보하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가도. 네.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야! 두 개 이어져 있네요. 네네. 입을 틀어 막으시고. 여기 가운데 굉장히 네. 예,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 이거는 쉽지가 않- 윤 기자님 힘드시면 네. 윤 기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예.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너무 아쉽네요. 근데 네. 은근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은근히 많이 네. 들었어요. 예. 카메라를 안내 정이 많이 들었고. 네, PD님하고도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네, 있지만. 아쉽고.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장대 양봉을 만드시는 네, 아, 그런 투자 좋네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대연봉의 전설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이 세상 모든 장대연봉을 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발로 뛰는 취재는 계속됩니다. 그 주식 시장의 화랑과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장대 양봉을 저희도 같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김근우 기자였습니다.